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그동안 신체 심리학에 대해서 10여 편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까 해요. 몸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요. 저는 지난 한 40년 동안 몸이란 무엇인가, 또 마음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은 어떻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색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여인을 만나면서 몸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사유하게 됐어요. 오늘의 내용은 저의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그녀가 처음 제 진료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사이보그가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사이보그란 사이버네틱스와 생물의 합성어로서 자기조절이 가능한 인간과 기계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미래형 인간인 사이보그는 내면과 외면을, 정신과 물질을 잇는 파이어니어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슈퍼맨이라고도 불리죠.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슈퍼우먼인 그녀의 몸에는 살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척 말랐다는 표현조차 그녀에겐 어울리지 않았어요. 몸무게를 최대한 줄여 바람만 휙 하고 불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음식을 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심장을 포함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포도당만 허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는 몸매. 나는 그런 모습을 붓다의 고행상에서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광은 누구보다도 밝았어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과 눈꼬리를 향해 치켜 올라가는 입. 웃을 때면 밝은 광선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는 놀라웠어요. 입력, 처리, 출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능 좋은 컴퓨터 같았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은색으로 빛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금속으로 된 옷을 걸치고 나타나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저에게 몸에 대해 다시 사유할 기회를 주었어요. 몸이란 무엇일까요? 몸은 각자의 영혼이 물질 지구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형상입니다. 사람마다 영혼의 모습이 다르듯이 영혼이 육체라는 물질 그릇에 담기는 모습 또한 제각각 다릅니다. 유물론자들은 물질 속에 정신이 담겼다지만 정신주의자들은 정신의 발현이 물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신주의자 또는 심리주의자 편에 서면 몸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마음의 속도에 비해서 몸의 속도는 꽤나 느리죠. 대표적인 신체 심리학자 스탠리 켈리만은 몸은 천천히 움직이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최근의 심리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특징적인 제스처나 얼굴 표정은 유심히 살피지만 그 사람의 몸의 모습, 일상적인 움직임, 목소리, 피부색, 자세 등은 자주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게오르그 그로덱, 산도르 페렌치, 프렐름 라히 같은 초기 정신분석 학자들은 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정보 처리는 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퍼져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뇌는 CPU에 해당하지만 정보는 온몸에 퍼져 있는 주변 처리 장치에 의해서도 매 순간 처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육화, 체화 또는 신체화로 번역되는 임바디먼트는 이런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임바디먼트란 형태가 부여되다 라는 뜻으로 심리학에서는 최근 신체화된 마음이나
신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조지 레이커프와 마크 존스는 신체화된 마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이들이 내세운 이론의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본래 신체화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은 신체적 경험, 특히 감각운동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두 번째, 인지작용은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세 번째, 사고는 대부분 은유적이고 이것은 신체화된 경험에서 나온다. 따라서 은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몸이란 무엇일까요? 몸은 1차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거기에 적절한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대한 자극 반응 연쇄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세계는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으로 입력되죠. 그래서 우리와 세계는 매 순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변합니다. 우리 각자는 행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변화된 세계는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피드백 과정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나는 세계 내 존재이고 세계는 내 안의 세계입니다. 각자의 몸에는 지금껏 살아온 세계가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사람의 몸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세계는 변했죠.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또 한 사람의 몸에는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미래가 씨앗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몸은 그 사람의 고고학이자 미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나타난 그녀의 몸을 통해 그녀의 과거를 힐끗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육체와 단절된 삶의 역사를 말입니다. 거기에는 소외된 몸이 슬프게 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활기찬 생명의 약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몸이었어요. 그녀의 몸을 통해 저는 인간 몸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대체할 포스트 휴먼의 모습을 말입니다. 절반은 기계이면서 절반은 인간인 슈퍼맨으로서의 미래형 인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몸이란 무엇일까 사유한 내용을 풀어봤는데 좀 공감이 되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아? 공감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의 몸을 보면서 저희 상상의 나래를 피고 또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최근에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바디먼트, 즉 육화, 체화, 신체화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심리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심리학자들은 그 마음을 주로 탐구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몸을 주로 탐구했던 체육학이나 의학 분야는 마음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대해 사유하고 공부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인간에서 몸과 마음이 통합된 보다 온전한 인간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